자, 이번엔 김혜원 리포터가 나타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요, 참. 오늘도 네. 활기차요. 어떤 유용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앞서 윤수미 리포터가 이 피부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피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겠죠. 요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뭐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요. 난리 나요. 아니 우리 집 특히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네. 이 휴지 저 두루마리로 한 통이 다 모자라요. 하루에. 계속 막 줄줄이 해서 코 풀고 힘들죠. 아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을 읽어야 하는데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목소리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집중력도 저하가 되더라고요. 네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보통 이런 시기엔 면역력 강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면역력 개선이라고 개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역력 개선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 이놈의 콧물. 봄만 되면 지긋지긋해. 봄과 함께 늘 우리를 찾아오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혹시 봄이 지긋지긋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맘때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동반돼서 외출은커녕 집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죠. 사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답니다. 바로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인데요. 큰 일교차와 꽃가루 날림 등으로 각종 알레르기 유발은 물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라 건강관리에 특히 힘써야 한다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혀 있거나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해요. 지긋지긋한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서 이제 그만 탈출하고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면역력은 높이고 건강은 채워줄 그 꿀팁. 매거진 투데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지긋지긋한 봄철 알레르기 비염과의 사투에서 승리를 거머쥔 분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봤는데요.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 8살 아이의 엄마 안서빈 주부. 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봄바람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데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이와 자신 둘 다 전쟁 준비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이가 8살이죠? 네. 한창 뛰놀 나이인데 자주 나들이도 같이 나가시겠어요? 그럼요. 저 아이랑 봄만 되면은 꽃가루에 먼지에 그리고 비염도 있어서 봄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휴지가 동이 났었어요. 바로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비염과의 전쟁이었다죠. 자신은 괜찮았지만 자신의 안 좋은 것을 꼭 닮은 아이가 고생을 시작하자 더 이상 봄철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를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저 이제는 집에서만큼은 비염이랑 알러지에서 벗어났어요. 집에서만큼은 비염과 알레르기에서 벗어난 안소빈 주부.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과연? 소빈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빈 씨는 면역력 강화가 아닌 면역력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청결. 규칙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주고 적정한 온도 유지와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또한 생리식염수나 소금물을 활용해 하루에 2번씩은 꼭 아이와 함께 코 세척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을 본다거나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때 역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외출 후 돌아올 때 역시 집에 돌아오기 전 아이와 자신의 옷은 꼭 털어준 뒤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봄철에는 각종 꽃가루 먼지들도 많고 유해세균도 많잖아요. 그게 피부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털어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외출 시 입고 나갔던 옷들은 세탁하거나 먼지 제거를 필수로 한답니다. 땀이나 먼지가 쉽게 오염되는 옷은 세탁하고 바로 세탁할 수 없는 겉옷들은 문 앞에서 한번 털어준 뒤 2차 먼지 제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의 옷은 필수로 해준답니다. 가죽 옷 같은 스웨이드 소재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는 것도 팁이라네요. 하지만 고급 소재의 옷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에이, 이런 옷은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아, 그래요? 어떻게요?
바로 이 스팀 다림이에요. 스팀 다림이요? 조금 비싼 옷이나 아이가 입는 옷의 경우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세탁을 못했을 경우에도 저는 이 스팀 다리미로 관리하고 있어요. 스팀 다리미로 의류를 관리해준답니다. 다리미에서 나오는 이 스팀이 바로 압력밥솥의 압력과 같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살균과 소독이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깨끗하게 세탁된 의류를 입는다면 땀과 노폐물로 얼룩진 의류를 입는 것보다 피부 청결 유지와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이나 스팀, 압력으로 소독된 옷을 입는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와 반응하는 여러 가지 균과 미생물, 피부 먼지와 진드기 같은 것들은 비단 옷뿐만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 있게 되는데요. 특히 공기 중이나 소파, 침구, 인형, 벽 등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옷의 청결을 유지함과 함께 생활 곳곳의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곳곳 살균 소독이 힘든 곳까지 스팀 다리미를 활용한다는 안소빈 주부. 의류부터 생활 공간의 청결까지 책임지는 스팀 다리미의 정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이 스팀 다리미를 판매하는 곳을 찾아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리미의 본래의 용도인 다림질부터 살균 소독의 효과까지 있으니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편리한 스마트 기기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죠. 저도 여기 이 주부들 사이에서 스팀 다리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스팀은 150도 온도로 초미세 분자로 분사되어진다고 합니다. 스팀으로 변하는 물 한 방울이 1600배 더 많은 양을 분사해준다는데요. 이 스팀이 초미세 분사로 나가기 때문에 얘 온도가 150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도의 온도인데 제 손은 괜찮을까요? 이게 스팀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데요? 네. 신기하네요. 150도 온도가 초미세 분사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의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온도가 150도 이상의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살균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우 기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일으키는 기능이에요. 내가 일일이 의류를 손으로 피거나 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석션 같은 기능은 밑에서 바람을 빨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지에 줄 잡는 거나 그다음에 의류가 흔들리는 현상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다리미판은 옷에 바람을 넣어 옷감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다고요. 다리미 열판은 옷감을 다리고 스팀은 전체 표면에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손쉽게 옷주름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저도 다리미질 도전해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다림질 하나로 내 소중한 옷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으니 똑똑한 의류 관리기인 것 같은데요. 안소빈 주부와 함께 알아본 봄철 면역력 개선 꿀팁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비염 알레르기로부터 벗어날 승자가 되고 싶다면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에 힘써보세요. 호흡기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지켜보세요.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3월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5월이 되면 이제 꽃가루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네. 각별히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이 VCR 보니까 청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 만나봤던 그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4, 5월 달에 특히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그 환기를 하는 시간대도 규칙적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해서 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이 새벽에 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아하.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오히려 창문을 닫아서 꽃가루 유입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침에 이제 봄 되고 그러니까 창문을 네. 이미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아이들이나 그 이제 어른들도 응. 아침에 이제 창문 열고 되면 아침부터 이를 깨면서 재채기부터 시작해요. 그게 일어나는 신호야 사실. 사실 저는 아침에 상쾌한 공기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네. 상식이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어. 피하자. 이거 어.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외선 살균기, 의류 관리기, 스팀 다리미 이런 소독기. 네. 소독기, 살균을 좀 중시하잖아요. 살균 가전. 네, 이런 제품 하나만 있어도 손쉽게 관리가 좀 가능하겠네요. 네, 필수네요. 네, 스팀 다리미의 경우는 원래는 고온으로 옷을 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살균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대요. 자주 빨기 어려운 침구류에 이렇게 증기를 쏘이면 살균 효과가 탁월하고요. 또 그리고 뭐 소파와 커튼, 뭐 아니면 싱크대 물때에 그 증기를 쏘이면 얼룩이 말끔히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 스팀 다리미 지금까지 옷 펴는 데만 썼는데 아, 그저 우리 그 인형 있죠. 네. 아이가 갖고 오는 장난감 인형에도 아. 그 스팀 이렇게 씌워주면은 효과 있어요. 세균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럼요. 네. 네.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네, 오히려 다리미를 지나치게 가까이 대고 분사를 하게 되면요. 네네. 오히려 섬유가 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3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분사한 뒤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그 부분에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니까 잘 건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잘 주의하면요. 뭐 별다른 신경 쓸 점은 없겠죠? 네. 아주 목소리가 통통 튀는 게 오늘 좋은 정보 같습니다. 네. 자, 김혜훈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